안녕하세요. 한국어 지도사 김성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물건들을 참 많이 사죠. 그리고 물건을 살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는 참 많이 사용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불러지는 명칭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물건 세는 단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더라고요. 알면은 훨씬 더 우리가 물건 살 때 지식인으로서 또 멋있게 보이면서 물건을 주세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혹시나 경동시장에 가셨다, 어떤 시장을 지금 다니신다 생각하시면서 물건을 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우리 물건 세는 단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옷 같은 거 많이 꿰매시죠? 옛날에 많이들 꿰매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재봉틀이 많아서 집에서도 다들 재봉질을 하시고 바늘로 옷을 많이 꿰맸는데요. 바늘 한 쌍 24개고요. 고등어는 한 손이라 그래서 2마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만 한 손에 2마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조기도 한 손에 2마리라고 하기도 한다 합니다. 또 조기는 한 두릅이라 그래서 20마리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 오이가 한 거리라는 말을 참 새롭게 신박하게 들었어요. 오이는 한 거리라고 해서 50개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배추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왜냐면은 가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추 한 접 하면은 크게 100포기를 말하게 해요. 우리가 배추 한 개를 갖다 한 포기라 그러는데요. 그 한 포기를 100개를 모아서 한 접이라고 그러죠. 또한 북어는 한 쾌라 그래요. 쾌라 그래서 20마리로 엮어져 있습니다. 20마리로 되어 있고요. 자, 쾌는 길게 묶어진 거. 또한 오징어는 한 축이라 그래가지고 20마리를 모아서 판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축 사셔서 집에서 간식으로, 반찬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는 시댁이 농촌이에요. 밭도 갈고 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 같은 것도 직접 캐서 심어가지고 김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0포기씩 김장을 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약은 한재라 그래서 20첩을 다려주죠. 이거 한약 옛날에 참 많이 다려서 드셨을 거예요. 시장에 가서 약재를 사다가 집에서 다려가지고 이제 드셨지만 지금은 한약방이나 윤약국 이런 이제 전문 그런 곳에 가서 한약집에 가서 가게에 가서 이렇게 한약을 지어서 우리가 영양 보충을 하죠. 또 김은 한 톳이라 그래서 100장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날에는 마트를 갔는데 40장을 또 넣고 한 톳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50장을 넣기도 하고 요즘에는 김을 조금 양을 조금씩 조절해서 장수를 조금 작게 또는 크게 해가지고서는 나눠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김은 한 톳이라서 100장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마늘 많이 사시죠? 한 5월, 6월쯤 되면은 마늘들을 이제 김장철 또는 9월, 10월 그때 쓰신다고 미리 사서 다 까서 또 쪄서 냉동실에 보관해가지고 꺼내서 쓰시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저희도 시댁에서 마늘을 한 접이 아니에요. 막 2접, 3접, 몇 접 크게 갖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다
까가지고 그걸 쪄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1년 내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요. 그래서 마늘 한 점, 100개예요. 자, 연필은요. 한 자루에 한 개라 그러죠. 연필 한 자루 한 개. 자, 이번에는 또 시장에 가면 우리가 시금치를 달라고 그러는데 시금치 한 개 주세요 이러면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셈이에요. 그럴 때는 시금치 한 단 주세요 이러면은 어울리는 단위를 세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번에 양파는 한 망이라 그래요. 한 망인데 요즘에는 양파를 한 망에 대, 중, 소 나누어서 양파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사고 싶으면은 양파 작은 소망, 좀 큰 걸 사고 싶으면 양파 대로 망을 사다가 우리가 조리를 하죠. 또한 이제 두부를 한 모라 그러는데 이 모는 이제 네모랗게 된 큰 이제 뭐 판에다가 잘라서 갈라서 조각으로 파는 것을 모라 그래요. 그러나 조각으로 판매하지 않고 큰 한 판에 전체적으로 자르지 않고 샀을 때는 판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래서 한 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두부를 한 모 주세요, 두 모 주세요 하는 거하고 한 개 주세요, 두 개 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듣는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 깊이가 조금 틀리겠죠. 이번에는 이불은 한 채라고 그러죠. 이불을 덮고 또 까는 거 이런 걸 한 채라 하기도 하고요. 이 채라 그러는 거는 집에도 사용합니다. 집도 한 채, 두 채라고 그러죠. 커다란 모양, 커다란 물건에 대한 거, 커다란 거에 대한 것을 일컬어서 세는 단위가 채라고 하기도 하죠. 또한 꽃 한 송이, 요즘엔 두 송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기념일이 되면은 한 송이, 두 송이보다 다발로 많이 사시잖아요. 종류별로 예쁘게 묶어주세요, 포장해주세요 해서 사는 것을 한 다발이라고 합니다. 또는 책은 한 권, 낱개로 하나씩 사는 것을 한 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책을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집이라 그러는데 전집은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는 제 이야기 소설이 길 때 그것을 1번부터 20편까지 나누어진 책을 통째로 또는 나중에 2탄, 3탄 나왔을 때 그거를 통째로 사는 것을 전집이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와 소설의 끝맞이 할 때까지 사는 그 뭐 20권이든 30권이든 그 전체를 사는 것을 전집이라 그래요. 이번에는 아까 배추는 한 접에 100개라고 했죠. 100포기. 배추 한 개를 포기라고 합니다. 아시죠? 잘. 자, 이번에 음료수는 한 병이라고 하죠. 한 병이라고 하면서 또 요즘에는 뭐 어떤 술병은 박스로 들어가면 24개 또는 20병 또는 무슨 10병 뭐 12개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박스라는 말은 한 박스라는 말은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오해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상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자입니다. 상자. 근데 박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한 박스를 여기다 써보고 상자라고 한번 써보았어요. 박스는 외래어예요. 미국에서 넘어오는 영어이죠. 자, 그 다음 신발, 버섯, 한 켤레, 오른쪽, 왼쪽, 그렇게 두 개를 모아서 켤레라 그러죠. 자, 양복과 그릇은 한 벌이라 그래요. 이거를 짝을 맞추는 건데요. 양복은 바지와 윗도리가 같이 있죠. 그릇도 국거리와 또는 밥공기를 한 벌이라 그래요. 짝을 맞춘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는 연필이 한 자루에 한 개였지요. 연필이나 젓가락이 모아서 한 묶음으로 파는 것, 그것을 한 타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묶음으로 된 것은 한 개 주세요 이러면 안 되게
이럴 때는 한 타스 주세요. 그러면은 12개가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필, 젓가락, 한 타스, 12개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물건 세는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이나 가게 가셔서 물건 사실 때 이렇게 세는 단위로 호칭하시면 또 명칭대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잘 말씀하시고 잘 말하는 멋지신 그런 어르신들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